학교의 외진 곳에서 크게 한판할 요량인 두 사람. 태권도 2단의 소유자 홍길동. 불쌍한 이 아이가 나일진이다. 드디어 회심의 일격이 가해지고 자, 이제 내놔. 다른 것도 있잖아. 이것밖에 없어. 정말이야. 얼마 후 홍길동! 널 고소할 거야. 뭐야, 날 고소한다고? 네가 날 때린 죄값을 솔로몬 법정에서 받도록 할 거야. 넌 날 때리고 게임기를 뺏어갔어. 넌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거든. 난 잘못이 없어. 홍길동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홍길동을 고소한 나일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홍길동. 이 두 사람의 팽팽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 법정이 나섰다. 잠깐! 친구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겠어?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렇죠, 판사 아저씨? 그럼 친구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 다툼이 있게 되고 그런 경우에 스스로 화해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누군가 나서서 옳고 그름을 따져줄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것을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재판이요? 재판은 나쁜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 재판에는 형사재판도 있고 민사재판도 있는 거예요. 민사재판은 내가 집을 짓는데 이웃집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판사가 가운데 개입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것을 민사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형사재판은 왜 하는 거예요? 범죄라는 게 있죠. 남을 때린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하는 경우는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재판을 해서 형벌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형사재판이라고 하지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검사가 판사님한테 이 사람에게 이런 형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형사소송을 제기를 하게 돼요. 그것을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좀 재판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그런데요, 판사 아저씨.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법원에서 하는 재판에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판은 아저씨 같은 판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 은샘이가 텔레비를 잘 봤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도 2008년도부터는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일반 국민들도 법정에서 재판을 참관을 하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저도 언젠가 배심원이 돼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와, 신난다. 그런데 정말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열리게 되는 솔로몬 법정에서 누가 판사가 되고 어디에 앉아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은샘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판사 아저씨가 잘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재판은 형사재판인데 아까 설명한 대로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재판을 맡게 되는 판사 3사람으로 재판부를 먼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를 따져 묻는 검사가 있게 되고요. 검사의 반대 방향에 죄를 지었다고 의심을 받는 피고인이 있게 돼요. 그리고 피고인을 대신해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재판부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역할을 정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아니야.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판사 아저씨가 오늘의 재판 진행 순서를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먼저 판사님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게 되면 피고인을 호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피고인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것을 인정신문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가 피고인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설명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소요지 진술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인이 죄를 졌는지 지지 않았는지 검사와 변호인이 서로 공방해서 신문을 하는 피고인 신문 절차를 하고 검사 측의 증인과 변호인 측의 증인이 서로 번갈아서 신문을 하는 증인신문 절차와 증거조사 절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자기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참관했던 배심원이 판결을 판사님께 전하고 그렇게 되면 판사가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모든 재판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와, 그렇구나. 판사 아저씨 얘기를 들으니까 문제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자, 이제 우리 친구들도 모두 준비됐지요? 자, 모두 솔로몬 법정으로 다 함께 출발! 법정 내에 계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 고압 103호 학교폭력 사건의 국민참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홍길동? 네. 피고인 홍길동이 맞습니까? 네.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입니까? 솔로몬 초등학교 6학년 1반입니다.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죠? 먼저 피고인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을 물어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곧바로 배심원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배심원들은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1번 배심원이 대표로 배심원 선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본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할 판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검사 측 기소유지를 말씀하세요. 네. 솔로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 홍길동은 2010년 3월 24일 학교 건물 밖에서 나일진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홍길동은 나일진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가했고 그것도 모자라 갖고 있던 게임기와 mp3를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일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엄연한 학교 내 폭행 사건에 해당하므로 본 검사는 피고인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첫째, 홍길동은 나일진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가했고, 둘째, 게임기와 mp3를 뺏은 것이 홍길동을 기소한 이유다.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문에 앞서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홍길동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피고인은 지난 3월 24일 나일진을 때린 사실이 있죠? 네. 그리고 나일진의 게임기와 mp3를 뺏은 사실이 있죠? 그건 나일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묻는 말에 네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 나일진의 게임기와 mp3를 빼앗았습니까? 네. 피고인은 취미가 뭡니까? 운동을 좋아합니다. 피고인은 태권도가 2단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특히 태권도 유단자인 피고인이 나일진에게 폭력을 가한다면 더 큰 신체적 피해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건 아닌데. 피고인은 자신의 태권도 유단자인 점을 이용해서 학교 친구인 나일진에게 폭력을 가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학교 폭력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홍길동은 나일진이 갖고 있던 게임기와 mp3를 빼앗았고 이 과정에서 태권도 유단자라는 점을 악용해 나일진에게 폭력을 가했다. 이는 엄연히 없어져야 할 학교 폭력이 분명하다. 이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특신문을 마치고 이제 변호인 반대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지난 3월 24일 나일진을 때리고 게임기를 빼앗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피고인은 왜 나일진을 때리게 됐지요? 일진이가 다른 힘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일진이를 혼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일진이 피고인에게 맞은 일 외에도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야, 오진씨. 내놔. 야, 한 대 맞고 줄래? 어? 안 돼. 안 된다고? 나 완전 어이없다. 야, 됐다. 얘가 내 주먹이 얼마나 센지 알겠니? 한 대 맞고 병원에 입원하길 해봤겠니? 어떡해? 그럼 한 대 더 맞고 줄래? 어? 아니야. 여기 있어. 똑바로 해. 그러니까 진작에 줄 것이지. 네가 고생이 많다. 가자. 야야야, 꼴 좋다. 어쩔 수 없어, 세상의 이치야. 일진이는 원래 힘이 세서 평소에 저희 반의 다른 친구들을 자주 때리고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그런 행동을 해서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일진의 물건은 왜 빼앗았습니까? 그건 나일진 물건이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빌려간다고 하고 빼앗아서 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피고인은 그 물건을 어떻게 했죠? 원래 그 물건의 주인이었던 친구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진실아! 이거 네 거 맞지? 고마워 길동아. 이거 네 mp3. 고마워. 뭘? 그럼 피고인은 친구들이 빼앗긴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일진을 때렸던 거군요. 네, 그냥 돌려주라고 했는데 나일진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만. 평소에 피고인은 나일진 말고 다른 친구들을 때린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 다른 친구들은 때린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나일진에게 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빼앗긴 물건을 친구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평소에도 나일진은 약한 반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물건을 빼앗았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홍길동은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나일진이 말을 듣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증거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나일진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피고인의 같은 반 친구인 오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 나일진은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홍길동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증인 나일진.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네, 갑자기 학교 뒤편을 불러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왜 불렀어? 빨리 오진 씨한테 뺏은 게임기 돌려줘. 그 게임기가 네 거냐? 네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뭐? 전 이 게임기 홍길동 물건도 아니고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동이가 저를 때렸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죠? 넘어지면서 엉덩이에 멍이 들었고 또 코피가 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치료하는데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물건을 빌리긴 했지만 피고인이 지나치게 간섭을 하지 않았다면 물건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가 있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증인 나혜진에게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은 피고인에게 맞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무척 많이 아팠고 다른 반 아이들이 보고 있을 때 때렸기 때문에 창피했습니다. 그럼 평소에 증인이 다른 친구들을 괴롭힐 때 그 친구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건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증인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괴롭혔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로부터 뺏은 물건은 바로 돌려줬습니까? 아니요.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아하, 고장이라서 돌려주지 못했군요. 그렇다면 빼앗긴 물건을 되돌려주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막으려고 한 홍길동의 행동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검사 측 증인 신문을 마치고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 오진실 증인석으로 올라와주세요. 홍길동의 억울함은 내가 풀어준다. 증인 오진실. 변호인은 증인 신문하세요. 증인은 피고인 홍길동과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반 친구입니다. 평소 피고인은 어떤 학생이었죠? 길동이는 운동도 잘하고 활달한 성격에 친구를 많이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청소를 할 때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고 착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럼 증인 나혜진은 평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나일지는 평소에도 친구들 물건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말로는 게임기를 빌려달라고 하지만 만약 빌려주지 않으면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늘 무서워했습니다. 친구들이 늘 무서워했다면 피고인 홍길동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홍길동과 얘기할 때 나일진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태권도를 배웠다고 해도 만약 싸우게 되면 자기가 질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기가 맞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친구를 위해 나일진과 싸우는 행동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홍길동은 의리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배심원단도 술렁이기 시작하는데 검사, 반대 신문하세요. 네. 증인은 평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네, 나일진에게 가끔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일진에게 맞았는데도 왜 맞고만 있었나요? 친구가 때린다고 같이 때리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이 나일진을 때린 것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나요? 홍길동은 약한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증인이 없으면 최종 의견 진술이 있겠습니다. 검사,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피고인은 같은 반 친구인 나일진에게 자신이 배운 태권도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나일진은 전치 2주라는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일진이 그동안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이 사건과는 분명 별개의 문제입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선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학교 폭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따라서 10일간의 학교 출석 정지와 함께 사회 봉쇄를 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나일진은 평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반 친구들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나일진의 행동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고 같은 반 친구들의 피해는 커졌습니다. 평소 정의감이 남달랐던 피고인은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물건을 되돌려주자 했고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특별한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의미에서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가 분명합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저는 같은 반 친구들이 나일진에게 단응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뺏긴 물건을 돌려주고만 했는데 지금은 나일진을 다치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는 배심원 판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은 논의되는 사실들에 대한 유일한 심판입니다. 표결은 가정이나 추측에 의해 결정되지 말아야 하며 동정이나 편견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됩니다. 그럼 5분간 휴정한 뒤 배심원의 평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반 친구인 나일진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은 홍길동은 학교 폭력 혐의로 솔로몬 법정에 출두하게 된다. 하지만 평소에 나일진이 약한 아이들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은 사실이 밝혀지는데 친구들이 뺏긴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인 나일진을 때린 홍길동. 과연 홍길동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우리 친구들 오늘 솔로몬 로우파크에서 진행된 모의 재판 잘 보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판사가 돼서 판결문을 한번 작성해 보는 순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작성해서 솔로몬 로우파크에 보내주면 만화책자와 많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 탐험 캠프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체로 신청을 한 우수 학급에게는 모의 재판을 할 수 있는 법복과 법봉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우와, 그럼 판결문을 잘 써서 신청해야겠어요. 그런데요, 판사 아저씨. 판결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판결문과 유사한 그런 예문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걸 일단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 판사 아저씨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게요. 맨 처음 1번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선택을 하고 만약 유죄라고 생각하면 학교에서 어떤 벌을 줘야 할지를 함께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 2번에서는 내가 유죄 또는 무죄를 선택했다면 왜 유죄인지 또는 왜 무죄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고요. 3번에서는 내가 만약 피고인과 똑같은 사건을 겪었다면 과연 학생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게 옳은지 적어봅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서는 내가 평소에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사례를 적으면 판결문 작성이 모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판결문을 잘 작성해서 저희 솔로몬 로우파크에 보내주시면 돼요. 판사 아저씨 얘기를 듣고 나니까 판결문을 잘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솔로몬 로우파크에 꼭 가보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솔로몬 로우파크는 대전광역시 원촌동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3D 입체 영화도 무료로 볼 수 있고 모의 법정도 견학할 수 있고 또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과학 수사 기법도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솔로몬 로우파크에 오셔서 좋은 경험을 갖게 되기를 꼭 빌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과 솔로몬 로우파크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친구들 안녕.